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체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는 동작들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설명하면서 저의 소견도 말하고자 해요. 저는 사실 다른 네 가지 기구 중에 캐딜락, 리포머, 체어, 배럴 중에 그 외의 소도구들은 빼고 체어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원분들이 코어라는 게 인지가 많이 됐을 때야 진행되는 기구인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지지 면적이 플랫폼 자체가 되게 좁고, 그리고 활용도 성에서 봤을 때 기구 중에서 제일 사이즈도 작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배럴도 사실 지지 면적이 되게 작은 부분에 포함되긴 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배럴은 스트레칭용이나 이런 걸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체어의 스프링의 역할과 이 플랫폼이 작은 부분에 대한 역할이 되게 저한테는 매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체어라는 기구가 상하체를 분리하는 힘, 코어를 잡았을 때 상하체가 자유롭게 각자의 역할로서 움직임이 뭐랄까 쉽진 않지만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분리된 힘을 형성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푸드워크 같은 경우도 시팅 자세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 가장 우리 밑받침 형성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의 근육의 힘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스파인 자세에서 리포머에서라든지 캐딜락에서 푸시스루 바를 가지고 푸드워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 면적도 더 많고요. 스파인 자세 자체가 지지 면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타겟팅되는 근육에 따라서 좀 분리될 수 있어요. 어쩌면 고관절이랑 근육을 쓰고 다리의 밴딩과 익스텐션을 통해서 뭔가 펌핑되는 힘들을 느끼긴 하지만, 골반 기저근의 느낌을 확 느끼기에는 시팅이 중력에 반하는 힘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피드백이 잘 오죠. 그래서 우리 초반에 푸드워크 동작이 있어요. 푸드워크 동작에서 보면은 시팅 자세에서 우리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리가 내려가지만 그 내려가는 다리의 힘에 끌려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중심의 힘을 코어의 난이도를 더 올리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지금은 팔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자기 허깅 자세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지니암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그냥 이렇게 패드에 댄다든지 이런 난이도도 올라가고 팔 앞으로 나란히 할 수 있고 이마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팔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하게 배꼽 기준으로 보는 코어 기준에서 내 팔이 멀어지고 내 팔다리가 자유로울 때 흔들림이나 대칭의 틀어짐이나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 그만큼 코어가 더 단단하고 팔다리의 자유로운 힘의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지를 보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푸드워크에서 시팅 자세로 하는 이 체어에서의 동작이 훨씬 더 코어의 활성도를 더 많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싱글레그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지면이 똑같이 푸시스루 바나 페달이나 같은 면적을 하나만 대고 있다고 하지만, 고관절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중력에 반하는 힘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커드 힘도 필요하긴 하지만 고관절의 힘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팅 자세에서 제가 좀 많이 하는 동작, 이거를 딱 푸드워크를 시키고 저의 팁인데, 티저 동작을 약간 하프로 진행하는 걸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체어에서 안개 동작을 들여서 보시죠. 안개 동작을 들여서 팔은 일단 앞으로 나란히로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핸들을 잡고 있어도 돼요. 핸들을 잡는 게 좀 더 용이하니까 핸들을 잡는다고 치고요. 체어의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핸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고 몸을 90도로 만들어서 테이블탑을 먼저 시킨 다음에 뒤로 천천히 골반을 굴려서 우리 이 10분 자세에 맞게끔 대각선으로 몸을 맞춰요. 그리고 핸들을 잡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티저 동작이죠. 가능하면 다리를 익스텐션 해도 되지만 이 자세 자체가 기립하는 힘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캐딜락에서 푸시스루 바로 익스텐션에서 일어나는 동작에서 보면 기립성을 힘을 주면서 다리를 익스텐션 할 수도 있고 로우앤 리프트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동작처럼 여기서도 가능해요. 체어에서도 어차피 면적면만 있으면 되고 티저 동작처럼 코어가 잡혀있는 부분이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 동작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기서 고관절이라는 힘을 통해서 내가 다리에 무릎과 골반의 높이를 갖게끔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와중에 힙이 뒤로 빠지지 않고 90도를 유지할 수 있고 10번 자세에서 우리가 플랫하게 업라이트로 앉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었을 때 타겟팅되는 근육의 힘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어서 그 동작을 딱 했을 때 고관절
고관절에 딱 타겟되는 느낌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퇴랑 골반이 연결되는 요 부분에 골반이라고 치면 그림이 너무 골반이라고 치면 대퇴에 연결되는 요 부분의 근육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요게 사실 잡혀져야지만 힌지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힌지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닉스텐션 늘어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거 느낌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찝게 해주는 접어주는 동작, 우리 뭐 사이드 라인에서도 다리를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백하는 익스텐션 동작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이름이 플레임이 뭐죠? 여기 있다. 사이드 레그 리프트 시리즈에서 사이드킥 했을 때도 사실 이 고관절의 우리 텐션도를 올려서 잡아주는 힘을 기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접어지는 힘 자체를 타겟팅 주는 거죠. 근데 고립이라는 부분이 잘 돼 있어야지 그 타겟팅이 잘 되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푸더크나 싱글레그 둘 중에 한 동작을 하고 이렇게 우리 세미로 할 수 있는 그런 티저 동작을 통해서 고관절 및 기립근이라든지 코어를 강화하는 힘까지 같이 병행해 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립되는 자세에서의 정렬 상태를 잘 봐주셔야겠죠. 뭐 목이 앞으로 헤드가 나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등이 굽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골반이 말려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타겟팅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고관절 느낌 잘 못 느끼시는 분들 그 힘보다는 쿼드 힘으로 훨씬 더 뭐 많은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타겟팅이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급속하게 뭔가 딱 알려드리고 싶을 때 그 동작을 좀 시켜드리는 편이긴 하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프레스 힙다운 이 동작도 뭐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동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반의 위치도 안정성이 도모된 상태에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뒤꿈치와 햄스트링이 연결되는 근육의 결선을 느끼게 하는 동작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왜 뒤꿈치를 누르면서 스쿼트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뒤꿈치의 움직임, 뒤꿈치를 푸시하는 느낌, 푸시스루바가 아니라 푸시스루 바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바 같은 부분, 풋바나 이런 바에 발의 위치에 따라서 타겟팅되는 근육이 다른 점을 좀 피드백 주는 것 같죠. 그래서 힐 부분에다가 페달에 다리를 올려놓고 내렸을 때 내가 햄스트링 뒤가 연결되는 느낌을 느끼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골반에 고정점이 없으면 이것도 이도저도 아니죠. 모든 고정점이라는 게 고립점이라고 봤을 때 코어가 잡혀 있다는 거 자체가 고립점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코어의 인지와 그리고 코어에 잡힌 느낌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동작이 되어야지만 타겟이라는 게 돼요. 안 그러면은 약간 어설프게 웨이트하는 느낌? 사실 무게가 스프링이 웨이트처럼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키로수를 높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높낮이라든지 스프링의 개수, 그리고 스프링의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점이 좀 있거든요.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의 난이도를 올리는 필라테스의 요점은 뭐예요? 불안정성이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불균형을 줘서 이 코어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힘을 더 기르게 하느냐지 사실 사지의 힘을 더 기를 만큼의 무언가 푸시하는 힘을 더 주는 건 웨이트의 성질과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목적성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 무조건 무게만 거는 것이 아니라 코어가 안정성이 있는지와 그리고 페달에 닿아 있는 위치와 연결되는 선에 의해서 근육의 결이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동작에서는 전 그런 걸 좀 더 볼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얼터네이트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동작에서도 골반의 불균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결국은 뭐예요? 골반의 안정성을 주면서 코어의 안정성을 잡아놓고 이 동작을 하느냐를 보는 거지. 뭐 다리를 얼마나 세게 내리고 뭐 아치해도 되고 뒤꿈치해도 되고 뭐 여기는 발볼에도 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발볼은 좀 힘들겠다. 발이 너무 이렇게 플랭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위치에 따라서 근육결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매한가지겠죠. 그리고 어덕터 프레스 같은 경우도 사실 안쪽 허벅지에 힘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은요. 여기가 맞물리는 느낌? 서로 붙이는 느낌 자체가 이 스프링이 가볍든 무거우면 더 못하겠지만 가볍더라도 어디 힘으로 누르는지 잘 몰라요. 사실 고관절의 바깥쪽을 잡아주는 중둔근과 그러니까 둔근과 그 다음에 고관절과 안쪽 허벅지가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골반의 각도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게 잘 맞춰진 상태에서 연결성을 줘서 그냥 스트릿하게 내려오는 힘인지 그냥 단순히 허벅지 안만 조이는 건지에 따라서 좀 타겟 근육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동작도 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피드백을 팍 느끼기엔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발 힘으로 누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보면은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코어가 잘 잡혀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모든 움직임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연결되고 그리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명확하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요즘에 뭐 수우파 같은 몸을 쓰는 친구들의 몸의 선 아니면 움직임을 보면요. 분절도 분절이지만 또 되게 분절 많이 하죠. 그리고 과신전 뭐 과하게 가동범위 엄청 넓고 되게 좋아요. 근데 많이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되게 뭔가 몰입해서 더 주의 깊게 봤던 건 몸의 움직임이 너무 가벼워요. 근데 몸이 가벼우려면요 우리 그 코어라는 게 잡혀 있어야지만 몸이 가벼울 수 있어요. 사지의 무게 자체를 없애긴 힘들지만 우리가 뭐 로우 앤 리프트라는 레그 시리즈 동작들이 진행될 때도 다리 무게를 그냥 올곧게 다 거기다가 실어버리면 절대 다리를 들기 힘들어요. 아니면 허벅지 개입이 너무 많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복부 힘과 내 고관절의 힘으로써 다리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사실 중앙의 힘으로 저 끝에 있는 말단의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낚싯대를 잡아 당기는 느낌을 회원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낚싯대를 잡을 때 중간을 잡나요? 그 실이 낚시 줄이 연결되는 부분을 잡고 들리는 게 아니라 끝에 말단의 부분을 잡고 있죠. 실이 연결돼 있고 그 밑에 미끼가 있고 거기 물고기가 있으면 그만큼의 거리가 엄청 멀죠. 이 상태에서 뭔가 잡혔다는 신호가 오면 내가 당기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를 당기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말단의 그 뭐랄까 손잡이 부분을 당기죠. 근데 여기에 힘으로 내가 이 끈을 끌어 올리려면 힘이 얼마나 세야 될까요? 물론 이걸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힘의 전달력을 저 끝에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의 힘 정도라고 봤을 때 다이렉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얼마나 잡아서 내 쪽으로 당기냐는 힘이기 때문에 코어도 마찬가지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도 복부의 힘으로 이 부분을 들었다 내렸다지 이거 자체를 들고 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말단 부분에 팔이든 발이든 넣었다가 터치를 하고 있으면 터치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익숙한 거죠. 손을 잡고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실 코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거나 가볍지 않아요. 내가 이걸 컨트롤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긴 막대기를 잡고 끝을 잡고 컨트롤하는 거지 막대기 자체를 통을 잡고 컨트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동작들이 좀 가볍게 나오고 되게 영상 같은 걸 봐도 되게 손쉽게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건 오로지 코어 힘으로써 그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프링의 강도가 물론 높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스프링의 강도를 무한대로 웨이트처럼 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할 때 일단 코어가 잡혀있고 그 와중에 이 동작이 들어간다라는 걸 항상 명시하면서 회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무언가의 숙제를 내주듯이 무언가 옵션을 주어졌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면 사실 동작이 거의 뭐 그냥 노동과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린 코어를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클 동작까지는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앵클 동작 네, 앵클 동작까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거 왜 하고 싶었냐면 아니다. 요거보다 앵클은 다음에 보수랑 이런 약간 발목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우리 저는 맨 처음에 체어를 경험했을 때 요 포워드 스텝 업 동작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게 그 분이 왜 저한테 이 동작을 처음 시켰을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동작이어서 그걸 시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요거 같이 우리가 다리 힘으로 하체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코어 자체가 움직여서 내 상체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올라가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체어는 상하체를 분리하는 힘과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더크는 앉아서 시팅으로 상체가 올라가면서 하체가 내려가서 분리라기보다는 각자의 움직임으로써 각자의 몸의 무게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다리를 누르는 푸시하는 스프링 강도와 내 다리의 힘만큼 내 상체를 올리면서 내 상체의 무게를 하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리는 업라이트 힘으로써 내가 코어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게 이제 상체의 불안정성을 더 줄 거냐 하체의 불안정성을 더 줄 거냐라는 게 푸더크라면 뭐 다리를 하나 띄든 팔을 뭐 두 개 다 지니암으로 바꾸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면 포워드 스텝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스탠딩 자세에서 하는 푸더
푸더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하체는 이제 밴딩, 원렉으로 구부렸다 피는 동작으로서 한 다리 중심을 잡는 개념이라면요, 상체는 그 와중에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인한 코어 힘을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복부를 세우는 느낌의 대각선에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다리만 펴서 올라가려고만 하면 너무 무거워서 팔을 누르면서, 손을 누르면서 어깨를 쓰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 우리가 사지 힘 중에 팔다리 힘이 아니라 코어 힘을 쓰는 거라고 누차 필라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어깨나 손으로 눌러서 핸들을 눌러서 들어 올라가는 분들한테 할 말은 뭐예요? 복부에 힘을 줘서 그 방향성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앞으로 보게 하는 거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첫 번째는 옆면을 보게 해서 다리의 대각선 각도를 먼저 인지시켜 드려요. 대각선 각도를 인지시켜서 이 각도로 내가 상체로 올라가게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상체 방향성이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 방향성을 인지를 해서 다리의 밴딩이 풀어질 때 쿼드를 쓰고 엉덩이 밑선에 힘을 가동해서 다리를 피는 동작을 하면서 상체도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동작이 대각선을 쓸 수 있는 자세를 만들고, 원레그 하나를 뛰더라도 한 다리로 지탱하며 복부의 코어 힘으로 상체를 지탱하는 힘으로 버텼다가 다시 하중을 하는 하체에서의 버티는 힘으로써 내가 복부를 컨트롤하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해서 하나씩 놔주듯이, 우리 그 브릿지도 똑같잖아요. 힙 라인을 올려서 하나씩 들어 올라가서 브릿지 동작을 했다가 거기서 분절해서 하나씩 내려올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 동작도 내가 분절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뭐 꼭 한 칸마디로 쓰지만 방향성을 줄 때 힘을 컨트롤하고 하나씩 나눠주는 느낌? 아니면은 뭐 우리 주판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힘을 하나씩 분산하는데, 무너뜨리거나 놔버리는 힘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큐잉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용이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앵클을 써서 까치발하고 있는 자세 자체도요, 사실 되게 필요하죠. 만약에 뒤꿈치를 내렸다면은 그때 아까 말했던 대로 프레스 동작에서 연결되는 햄스트링 뒷면의 근육의 힘까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힘을 최대한 쓰고 있지 않고 한 다리로 지탱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영향력을 주게끔 하는 다리 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핸들에서 손을 떼게 되겠죠. 뭐 지니함도 좋고, 아니면은 뭐 업라이트로 올려놓은 팔, 그 다음에 양 옆으로 벌린 팔,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을 텐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코어 힘을 쓰면서 올라가는 힘을 인지했냐, 상하체를 분리해서 하체에다가 모든 걸 싣는 것이 아니라 상체도 하는 역할이 있고 하체도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 그래서 팔을 써서 누른다기보다는 복부의 힘으로써 나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왜 풀업이나 이런 우리 철봉에서 매달려서 올라가는 동작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몸이 가볍게 올라가는데 다리는 되게 시체처럼 딸려가는 느낌을 주죠. 그것처럼 딱 필요한 근육에만 방향성을 주면서 움직임을 주면 몸이 훨씬 더 가볍고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잘 쓰는 사람들, 뭐 춤을 추던 아니면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요, 몸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요. 왜냐하면 제기의 그 헤드 부분 있잖아요. 무거운 추 부분. 그 부분이 방향성을 이루어지지만 프릴이라고 해서 달려있는 그런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방향성을 정하는 건 바람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주 메인은 요 제기의 헤드 부분이겠죠.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게 코어라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 몸도 이렇다고 봐야 돼요. 사지는 이런 프릴처럼 가볍고 영향력을 주기에는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메인, 내가 방향성을 향하고 위아래로 업다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코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몸은 제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하면 조금 더 집중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체어에서는 이 정도? 많은 동작들이 있지만 저는 실적으로 체어가 정말 코어라는 걸 인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물론 재밌고 예쁜 동작들이 많죠. 이 다음에 또 체어 동작들을 또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